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과, 반성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뭘 사과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뭘 반성하겠다는 거지?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도 계속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21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당의 쇄신 권한을 위임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쇼죠. 왜 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0월 10일 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죠. 되고 나면은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각종 당원 당규에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보가 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당대표라는 사람은 그냥 후보에 대한 지원,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병참,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형식상으로는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걸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가 당무에 관한 한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원 당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에 와서 무슨 후보한테 당무 권한을 위임한다? 아니 이미 위임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새롭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이거는 결국 보여주기 쇼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있는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치 새로운 무슨 대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황 호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과 모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11월 18일에 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충분한 성과를 못 냈음을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어떤 게 국민 기대에 못 미쳤고 어떤 게 충분한 성과를 못 냈느냐. 물론 뭐 부동산 뭐 이런 얘기 뭐 청년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거에 어떤 측면 이 얘기 없이 그냥 사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욕설은 형수에 대한 쌍욕 그건 뭐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구설수라는 건 뭐 본인이 이런저런 여기 가서 뭐 오피스 누나 뭐 이런 것도 뭐 확 끄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 그거일 수 있지만 여기도 구체적으로 욕설 빼놓고서는 뭘 어떻게 했다는 어떤 것을 반성하고 어떤 것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22일 선대위 회의에서도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대상이 불분명하다. 24일에는 자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 그러면서 큰 절을 올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데 라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이 같은 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절 퍼포먼스를 하고 그 같은 날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야당이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뭐 패스트트랙 뭐 이런 얘기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당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러니까 오히려 그 여당 의원들이요. 그거는 야당과 뭐 협의를 좀 더 해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제동을 걸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당 패싱하고 밀어붙여라.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사과와 반성 얘기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도대체 이율배반 아닌가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 우리가 180석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결 처리를 하자라고 할 때도 그러지 말고 야당과 최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는 야당 패싱을 하라고
각종 뭐 패스트트랙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오히려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패싱을 주문하고 국회 단독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의 사과와 반성은 빈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날 오후에는 이 조카 살인사건 변론한 부분에 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가 중에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관련한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 중에 변호사가 나밖에 없어서 고심 끝에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2006년 사건입니다. 15년 전 사건이죠.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자택을 찾아가서 그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의 모친 이 두 사람을 흉기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20회가량을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 변론을 했고요. 거기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가명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우선 일가라고 그랬습니다. 일가. 일가가 맞습니까? 물론 조카도 일가입니다. 그러나 일가라고 그러면 뭐 한 사돈의 8촌쯤 되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가 이런 일을 벌인 데 대해서 그걸 일가라는 일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데이트 폭력이냐? 전 여자친구입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폭력 사태를 빚은 게 아니고요.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모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데이트 폭력, 범주에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어차피 그 본선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뭐 사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정한 사과의 뜻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지금까지의 이 계속 이런 일들 뿐만 아니고 22일에는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그 지적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예방을 못했다, 다 환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우리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을 못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부 다 결재를 해놓고, 아니면 본인의 대리인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모든 걸 다 처리했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삭제해서 지금 이런 일이 민간업자가 대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틀림없이 본인이 결재를 했을 텐데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성남시에서 넘버 3라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아니 자기가 다 해놓고 설계자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국민들이 그 개발이익을 다 환수하지 못하고 왜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잘못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 완전히 다른 데 있는데 본인은 지금 그걸 끄집어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고 한 게 잘못이다. 아니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연이어서 사과 반성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그 콘텐츠가 없다. 또 콘텐츠가 있는 것은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고 남 탓을 하려고 하고 있지 본인이 진정한 반성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런 점. 그렇다면 심지어는 또 뭐 민생입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야당을 패싱하고 밀어붙여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게 이 후보가 지금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큰절을 하는데 그 큰절의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콘텐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뭘 사과하고 있는 것이지? 뭘 반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사과가 맞아?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아?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전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표 냈습니다. 누가 사표를 종용했느냐? 바로 황무성 사장의 부하 직원이죠. 유한기 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가장 큰 산하기관입니다. 거기 사장이 자기 부하 직원이 치받아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들고 2015년 3월 달에 시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사표를 냈는지. 그러면서 혼자 왜 사표 내지? 라고 생각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최소한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면 사전에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면 유한기라는 사람이 이게 시장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황무성 사장 앞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모른 척. 그리고 왜 사표 내지라고 얘기했다. 거짓말이죠. 아니 지금 사과와 반성을 하려면 그런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그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제가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과와 반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의 수요, 그거와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급, 이게 지금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과와 반성만 떠올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과와 반성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사과와 반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래서 콘텐츠가 없거나 콘텐츠가 빗나가는 국민들의 요구와 빗나가는 사과와 반성이다. 이렇다면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서 뭘 사과하고 뭘 반성하고 있지라고 깊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 사과와 반성을 한다니까 그래 대장동도 그러면 그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민간업자가 대박을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걸 사과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사과 없습니다. 유동규는 측근도 아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여러 중하위 산하기관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걸 제가 다 예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금 사과 반성 시리즈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콘텐츠 과연 뭘 사과하고 뭘 반성하고 있는가 그거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신 들여다봤더니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와 반성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 결국 그 사과와 반성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이 상황을 호도하려고 선거를 앞두고 뭔가 반성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국민들한테 설명하려는 작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진정하게 이재명 후보가 사과와 반성을 대장동이든 뭐 이런저런 그동안의 거짓말 부분에 관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유권자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들여다봤더니 그거는 일반 유권자들 다수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네 하는 거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정말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과 이런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제가 살펴봤다, 찾아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